자, 바텍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이 없어요. 분석할 뭐 건덕지도 없고요. 했는데 분석으로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바텍이 특별 출연으로는 굉장히 자주 나왔었죠. 이건 아마도 이게 종목 분석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기관 행태 얘기 들었을 때 특히 매도 집중되고 있는 종목에서 많이 얘기 들었죠.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그래서 기관한테 찍혀 가지고 뭐 왜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죽도록 그냥 매도로 일관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편차드리면서 기관이 극선호하는 종목이 있고 극불호하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뭐 죽도록 매도하는 종목에 거기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꼽혔죠. 그 기관들의 죽도록 저는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의 원조 종목입니다. 바텍 원조 종목에 7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동안에 5년 연속 매도로 기관이 때려가지고 결국에 죽여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5년도 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요 구간을 쏙 빼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매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싹 다 매도예요. 요거 여기 요 구간 하나, 요 구간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싹 다 매도입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매도 이러고 들어가세요. 이게 이 저쪽에 최초의 매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 그러면 옛날부터 이게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최초의 매도가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하면 이 바텍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의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들어갈 때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가 업황이 이제 아마도 올 연말 내년 초에 나오는 삼성전자 상여금 같은 경우 올 4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마도 특별한 일 없는 한 실적이 예상 하회가 나올 겁니다. 예상하기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4분기에 업황이 져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그의 4분기 실적에서 대규모 상여금이 나가거든. 그 상여금이 굉장히 크게 나갑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상여금이 굉장히 커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상여금 조금 더 지급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실적 나빴다고 종목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기관이 뭘 핑계를 가지고 두들겨 패버리는 흐름으로 들어갔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러고서 이제 까고 들어간 거예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지금 4분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살짝 나빴다라고 해보죠. 그 4분기 실적이 나빴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도 나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4분기 실적이 잠깐 나빠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분기 실적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4분기 실적에서 조금 이렇게 눌려 들어온다라고 쳐요. 그럼 이게 조금 이렇게 눌려 들어왔다고 해서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성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가 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4분기에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조금 많이 줬어. 그것 때문에 예상치보다 조금 나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목 개패를 끼치는 거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바텍입니다. 그리고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게 어떻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냐라고 하면 자, 이때 같은 경우 이제 바텍이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실적이 아주 미쳐 날뛰던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팔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려 들어가니까 구제품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구제품 같은 경우는 별거 쓸모없어가지고 예전 오래 가지고 있던 구제품들을 그냥 폐기 처분을 시켜버렸어요. 바텍에서.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니까 구제품 같은 거는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폐기 처분시키면서 요 폐기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고자산 처분 손실이 요만큼 나오죠. 그거 가지고 또 두들겨 패버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패대기 쳤는데 주가 또 올라가거든요. 또 올라 들어가니까 또 패대기, 또 올라 들어가니까 또 패대기,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구간에서 또 패대기.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를 쳐가지고 5년 연속 매도를 쳐가지고 결국에 주가를 다 죽여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가는 이슈는 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 회사는 치과 의료기 기업이에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다 보면 이 바텍이 광고가 나옵니다. 방사선 걱정 없는 치과 의료기기를 찾으신다 그러면 바텍 이러고서는 나오거든요. 자, 여기 가서 얘가 글로벌 3위, 4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3위, 4위. 글로벌 3위, 4위 왔다고 실적이 아주 꾸준하게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했던 기업이죠. 지금도 뭐 실적 자체로 이게 크게 대단히 큰 성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바텍이 그렇다고 해서 개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였대 잠깐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들어 이거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적이 나빠졌다니까 이게 실적이 꺾어진다는 요거만 반영을 하지 이게 올라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자, 주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럼 실적이 올라갔냐 이거지? 안 올라가. 2022년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 또 고평가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였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2022년에 실적이 이렇게 700억대 800억 가까운 실적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서 PER 꼬라지 보자 이게 6.4 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올 때도 핑계를 대서 까버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눌리면 실적 꺾였다 그래가지고 패드기 쳐버리고 딱 그런 기업이죠 이게. 앞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실적이 잘 나오면 피컷 우려 매도, 실적이 안 나오면 실적 부진 매도. 화장품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지금 화장품주들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피컷 우려 매도, 실적이 안 나오면 실적 부진 매도. 그래서 화장품 착살냈잖아요. 이런 케이스로 깨트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 싸도 너무 싸다. 이거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머지 회사들 4개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바텍은 반값도 안 된다. 글로벌 탑5라고 비교해가지고 주가가 반값도 안 된다라고 해서 강력 매수 추천이 나오고 강력 매수 추천이 나면서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들어와 버립니다. 딱 요때만 왜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요때만 할 수 있죠? 늘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기관은 이 일진 시다바리 같은 놈들이 돼서 강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 거기 붙어가지고 딱 들어갔다가 그 외국인들 차익 실현 나오면 또 다 때려 팔아가지고 붕괴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때 한번 이렇게 외국인들이 폭주를 하면서 기관도 쇼커버로 들어왔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래서 원하는 가격까지 들어왔잖아요. 더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기미를 보이자 이제 다시 실실 팔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박살 내버리는 거죠. 실적 눈에 없어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최대 실적 이게 주가가 이거 실적이 꺾여서 내려온 거 아니고요. 이때도 계속 최대 실적 다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회사 분할을 한번 했습니다. 레이언스죠. 이 회사를 이렇게 가지고 회사 분할을 했어요. 회사를 분할해가지고 떼줬는데, 회사를 분할해가지고 떼줬어요. 회사 분할을 해가지고 떼줘서 레이언스가 떨어져서 완전 분할해서 실적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년보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더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장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텍하고 레이언스하고 분할을 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하면 그만큼 실적이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도. 그 다음에는 레이언스가 부진하다. 매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비업종이라든가 지금 화장품주들 뒤지게 못 가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파느냐 하는 거. 딱 그거 원조가 이 종목이에요. 이게. 실적 부진 우려 매도. 이 신제품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기존에 안 쓰고 있는 나갈 일 전혀 없는 재고 이게 이 기존 제품들 이거 처분해버린 거 그거 가지고 실적 부진 우려 뭐 피컷 우려 그러고 두들겨 패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데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핑계 들어가지고 두들겨 패버리고 분할한다고 패고 분할한 다음에 레이언스가 밀려 내려가니까 레이언스가 내려간다고 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무한으로 두들겨 패던 종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종목에서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특별 출연한 게 바로 이 기관들을 마인드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 게 기관입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중간중간 특별 출연했었는데 조금 깊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게 내용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을지. 자,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점유율 1위가 됐답니다. 1위. 아까 저 앞에도 그 앞에 쫙 올라 들어간 거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탑5는 탑티어 종목인데 이 바텍이 글로벌 탑티어 종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머지 회사들의 반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 들은 것처럼 조금 전에도 지금 제 스토리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두들겨 패던 종목이라고. 예? 의료기 중에서 저런 실적을 보이고 PR이 10배도 안 되고 7배 수준에 놓는 의료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예, 이러고 있다가 정책이 끝 매출 4천억 돌파, 치과 진단 장비 세계 등록, 특허 등록 세계 1위. 앞에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탑티어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끝도 없이 이익을 계속 내고 있던 회사예요, 이거. 예? 예, 상장 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상장 이후에도 계속 사상 최대 실적 내던 회사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이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장 전에도 원래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주가 이렇게 눌리지 않습니까? 이때도 계속 사상 최대였어요. 이때도 계속 사상 최대인 걸 계속해서 두들겨 팔아가지고 계속 사상 최대 이러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주가 내려가고 이 구간 있죠? 이때도 사상 최대 경신 중에 죽은 겁니다. 경신 중에. 예? 시장 병신 같다고 같이 죽어버렸죠? 나머지 섹터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핑계를 대면서 때릴 수 있는, 매도 때릴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등장한 종목이 바로 이 바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종목이 수시로 그 기관 행태 분석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바닥 모형이니까요. 바닥 이중 삼각 모형이잖아요. 바닥 삼각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는 해놨는데 또 기대를 못 채우고 이렇게 밑으로 쏙 내려가 버려요. 쏙 내려가지고 또 이번에도 야 진짜 새끼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와서 이거 한 방에 이거 한 방에 예전에는 이제 요런 걸 내는 게 계속해서 외국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냈는데요. 만년 저평가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상장할 때부터 저평가였던 게 지금까지 저평가예요. 그것도 글로벌 최저평가. 그냥 우리나라 증거에서 저평가만 아니라 글로벌 최저평가입니다. 동종 글로벌 전체 통틀어서 탑티어 종목 중에서 가장 주가가 낮은 종목. 이게 이렇게 가장 낮은 종목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20년 기술 리더십. 상장 전서부터 사상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이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기존에도 다 있던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의 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기존에 다 있던 게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러면 얘가 글로벌 최저평가였던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냐면 그거 아니고 상장 전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1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보면서 성장한 기업인데 이 꼬라지로 쳐눌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체가 예전 이 반등 같은 이런 흐름에서도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정 구간들을 들어오게 되면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왔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도 있던 건데 인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종목 올라오는 것 중에 이제 삼지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보자 이거요. 이 삼지전자 같은 경우 삼지전자 극저평가라고 해야 되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시장 전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저평가된 종목 삼지전자. 이게 지금 삼지전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서야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4,100억 됐습니다. 시가총액 삼지전자 주가 3배가 올라와서 3배 올라서 4,000억이에요. 그럼 저 앞쪽에서는 얼마였던 얘기죠? 1,400억? 자, 이게 올 초 수준의 1,400억 시가총액 1,400억이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분석에도 올려드렸죠. 매출이 3조 원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900억이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400억? PR 꼬라지들 보이죠? 이거?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올해 뭐 새로운 게 뭐 있었냐 이거야. 없어요.
그 올해도 계속해서 실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가 뒤늦게 이제 쭉 지금 뒤늦게 이제 와서 환장을 하고 이러고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싸다라는 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싸니까 사야겠다라고 들어오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예요. 누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 자, 안 들어오죠? 11만 6천 주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 예. 지금 상한가 들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한가에서 지금 문을 닫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11만 6천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외국인들이 이제 커버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거 앞쪽에서 구조 얘기 들었었죠? 글로벌 최저평가에서 외국인들이 밀어닥쳐가지고 당기고 그 앞쪽에서도 항상 이 반등은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자, 이거 외국인 매수 반등, 외국인 매수 반등,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반등,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반등,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반등, 기관 매도. 전체가 이 종목의 경우는 올타임 사이클 전체가 다 그렇게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외국인 매수 반등, 기관 매도, 하락. 이렇게 올타임으로. 그래서 이게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얘가 진짜로 가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 얘들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컵에서 들어오고 있죠. 이게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딱 끝났을 때 아마도 오늘은 이게 스타트부터 지금 넥스트에서부터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 표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기조만 선명하게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전처럼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저 거래량이 이제 최소 수준의 거래량 유지하고 가야죠. 저쪽 앞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이에요. 이렇게 올라 들어올 당시에 이런 쪽에서 살펴보게 된다라면 자, 이게 주봉으로 거래량 뭐 70만 주, 80만 주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70만 주 그다음에 80만 주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5일 나눠서 보면 이제 15만 주 정도 수준 되겠네요. 14만 주, 15만 주 수준. 그 요 정도 수준 위쪽으로 유지가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흐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아마도 이게 평상시에 워낙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고 외면받고 이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거래량이 이 수준이라 그러면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후로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5% 정도 되니까 오늘 분봉에서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 고점 대비 7%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정도 수준 넘으면 되겠네요. 26,000원 이 정도 수준에다 7%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다 일부 물량 이렇게 던져 두시고 아래쪽 가게에다 일부 물량 던져 두시고 현재의 강도로 본다 그러면 7%도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굳이 위로 들어가서 잡아야겠다 그러면 고점 대비 3% 잡으면 되니까 26,500원 정도 던져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26,500원 정도에다 일부 물량을 던져주고 들어오면 일단 받고 내일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고 자 아니면 이제 내일 다시 노리는 쪽으로 현재 아마도 당분간은 요 종목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와닿고 있는 종목 바텍이었습니다. 자, 천지의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아닙니까? 자, 앞에 수없이 얘기 들었었죠. 이게 최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도 주가가 쥐뿔도 못 가고 분기 최대 실적 기록하고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최대 매출 기록하고 이러면서도 주가가 쥐뿔도 못 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400개.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런 거.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외면받고 두들겨 쳐맞기만 하고 맨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이런 종목들 쭉 나오잖아요. 왜? 이미 예전에 다 다뤄봐서 아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알려드리죠. 이런 거 내가 지금 다 알려드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어떤 것 때문에 오르고 얘가 어떤 형태의 종목이고 이런 것들 한동안 또 외면 받아가지고 오르지도 못하던 이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 이런 게 아주 어떤 종목이라서 가고 이 캠트로닉스가 아니라 이제 캠트로스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빠져나올 때 같은 경우에 바로 이건 그냥 따라 들어가서 사셔도 됩니다라고 딱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거 바닥에서 나올 때 이거 바로 들어가서 사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딱 지켜서 표시되어 있잖아요. 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아는 형님 누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르고 계신 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 최소 경력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보는 종목이라도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조 자체 얘가 뭐 하는 종목인지 어떤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인지 또 어떤 종목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지 이걸 뻔히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쭉 다 여러분들한테 종목 전체로 설명을 쭉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닥이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거 이제 딱 잡고 들어가면 그냥 돈 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체크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죠. 저게 NBR 모션 우리 이게 천재 리더님이 아주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여기 원샷 원킬님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각자 이제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타이밍 걸리면 쫙 이제 추천이 쫙 나가지고 대박 수익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있죠. 자, 한동안 종목 취급으로 보면 대우건설 순식간에 200% 넘게 내지 않습니까? 딱 그 빠져나올 때 대우건설 이런 거 딱 잡아서 딱 이거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라고 이거 수익 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딱 이거 딱 기다렸다가 너 왔어. 멋지죠? 딱 가격까지 다 들어갔고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